몸속에 파란 피가 흐르는 파란 남자들 26번째 방송입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두 분 계시네요. 김영배 서울 성북갑 민주당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선 통과 축하드리고요. 뭐 소감 짧게 할 말씀. 네, 우리 새날 식구들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번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 이제 이겨서 후보가 되었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정말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정치도 개혁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는 민주당 내가 아니고 지역구 선거에서 성북구 갑,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도남 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 1동, 정릉 2동, 정릉 3동, 정릉 4동, 기름 1동 사시는 분들 서로 연락처 나누시고 김영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가야겠고요. 자, 다음에 복귀왕 충남 아산 갑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비입니다. 벌써 웃겨요. 어디 복시세요? 그 당진군 면천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면천 복가인데 그곳이 지금 뭐 사실 고려 역사가 많이 묻혀 있는데 고려 개국 당시의 역사의 흔적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복시가 파가 여러 개입니까? 본관은 하나고요. 파는 좀 있죠. 오. 본관은 하나고 단일본이고 전체 우리 C족 숫자가 8,0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와, 10,000명이 안 되는군요. 굉장히 희귀 종족입니다. 우리 남쪽에서만 북쪽도 그렇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 이제 통계 뽑는 거는 남쪽 중심이니까. 8,000명이면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산의 복가가 저희 4촌, 8촌 정도까지 해서 한 6집 정도밖에 없으니까. 저는 김이거든요. 네. 몇 명인지 아세요? 너무 그래. 700만. 가락 종치로 그렇지. 700만. 700만이에요. 8,000명 대 700만. 어마어마하네. 아이고. 근데 이게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복비려고 하면 금방 붙고 금방 기억하고. 맞습니다. 나쁜 짓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대로 돌 던지면 뭐 돌아본다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대개 보면요, 그 김씨 성들이요, 뭐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조선 후기에 족보를 많이 샀다는 썰이 있어요. 그게 너무 많아진 거야. 저도 그런 의혹에 꽤 어릴 때부터 의혹의 소용돌이 속에 이렇게 스스로 우리 집이 샀을까 뭐 이런 어릴 때부터 아버님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도 안동 공가잖아요. 굉장히 명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도가 아니야. 세도가. 파평윤 씨, 안동권 씨 이런 정도가 조선 시대에 손가락 꼽는데 예. 내가 봤을 때도 우리 족보를 샀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우리 복가는 못 사. 그러니까 살 필요도 없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 김우영, 우리 우비는 뭐 당분간 나오시기 힘들 것 같긴 한데 힘내시고요. 김우영 화이팅.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뭔가 더 준비를 하라는 어떤 뜻이 아닌가 싶고요. 예, 제가 네. 그 한번 경선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데요. 아픕니다. 뭐 소리내서 아프다라는 말도 못 하고 이제 경선 상대방에게 사기로 놀려주는 또 역할을 또 해줘야 되니까 같은 당내에서 그래서 우리 저 김우영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서 그 애정 변치 마시고 계속해서 손잡고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영 화이팅. 그 이게 떨어지신 분들이 같이 있는 방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아무 말도 없고 조용히 사람들이 뭐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총선 본선이 진행될 때까지 그때가 이제 제일 아파요. 나도 저 때 뛰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하고 다 있는데 이제 내 판이 아니고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예. 그때가 제일 아플 텐데 그 동안까지 함께 손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영배, 민비, 광주 광산을 지금 한참 경선 진행 중인데요. 엊그저께 지역 여론조사 제가 그 방에 올려드린 거 봤죠. 네. 압도적이긴 해도 또 조심조심 하고 가야죠 지금. 실제로요 그 민주당 후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던데 오늘 보니까 민영배 이 후보하고 그다음에 권은희 뭐 다른 당들 쭉 합쳤는데요 54.3 나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다른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히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지금 투표를 하고 있고요. 권리당원하고 여론조사가 오늘, 내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마 모레는 그 인바운드라 그래서 당원들 중에 투표 못하신 분들 추가로 투표하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예. 댓글 보니까 오늘 한 분이 민비 위로해 드립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던데 민비는 지금 경선 중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자, 격려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연결을 한번 아, 민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전국 거의 최고 득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민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비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전국 최다 득표를 기록했던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십시오. 그 거기 핸드폰 있잖아요. 민빈이 네. 예, 거기 핸드폰 소리를 그 아야 뭐 상관없습니다. 뭐 학교가 좋을 필요 없는데 지금 어떠세요? 저는 아주 잘 들려요. 예. 지금 선거운동 저는 아주 잘 들립니다. 선거운동 어떠십니까? 지금 선거운동은 아무도 못하죠. 아 그래도 기도라도 하셔야죠. 뭐. 아, 오늘 아침에 이제 안내 문자를 쫙 쐈죠.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으니 예, 함께 힘을 냅시다. 그리고 오늘은 투표 있습니다. 경선 권리당원 분들은 경선 투표해 주시고 또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쭉 한 바퀴 돌렸습니다. 지금은 오후 2시 좀 넘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한 바퀴가 돈 것 같아요. 저희는 오전 한 10시 좀 지나서부터 시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시민선거인단 투표를 한 바퀴 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이 돼서 뭐 한 텀이 이렇게 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자원봉사자 중에 한 분이 그 화장실에 가셨는데 손을 씻다가 전화기를 물에 빠뜨리셨대요. 아이고. 아, 그런데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헐. 그래가지고 얼른 꺼내서 그걸 받았다고. 아,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받았는데 이야. 잘 되겠다, 야 대단하네.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네 그러니까. 그렇죠. 야, 물 그거 좋네. 액땜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분이 제 야. 대신 액땜을 해주신 거죠. 그런 분이 뭐 투표해 주셨으면 뭐 당선되시겠군요. 그분이 정말 그 적극적으로 전에 구의원 나오셨다가 한 8년 전에 이렇게 낙선하신 분인데 6년 전이겠네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더 연상인 분이세요. 근데 하도 그때 떨어지고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위로를 좀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 후로 이분이 제 선거가 있으면 꼭 와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데 이번에도 오셨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그런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분이 처음 받으신 거예요. 저는. 아 그러셨구나. 아. 그 형배형 이야기 별로 재미없어. 그러니까 재미 들을 게 없다. 아 근데 뭐 지금 광주 그러면 상황 좀 궁금하신가요?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예. 지금 저 우리 저 선거운동 조직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찍었다 받았다 이런 거 이제 좀 집계하고 아. 또 지금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못 받으신 분들 전화 받으십시오 하고 지금 문자 보내고 있죠. 아, 그렇구나. 밖에는 못 들어도 아이고 밥값을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캠프에 남아서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 나온 거야. 쓸데없이. 그러네 진짜. 그러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지금 여기서 바쁜 척 하시는 거지 지금. 아유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그 새날을 보고 저를 지지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니까요. 예. 새날이 상당해요. 예, 새날이 상당해요. 감사합니다. 아. 자 저기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요. 뭐 결과는 우리는 낙관하니까 사실 저 우비가 저기 민비 같은 경우는
총선 최대 득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예상해보는 그런 바로 그런 지역 아이고,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니 푸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이제 막 시작했다니까요. 오늘은 내일 여론조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는 그런데 대개 여론조사처럼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저희 지지자들이 혹시 방심할까 봐서 지금 아, 그러니까. 제일 걱정입니다. 엄살 작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 그렇게 싫으신가 보네. 정대영 예, 이기고 다음 주에 봬요. 예, 다음 주에는 예 함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아요, 형님. 예. 예, 화이팅! 근데 저희 저 지지자들한테 좀 지지 호소를 좀 하라는 말씀 기회는 안 주시는 거예요? 빨리 마지막 한마디 하시오. 아따. 그럴까요? 짧게. 예, 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이 크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정치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십시오. 특히 제가 좀 이 후보가 돼서 우리 호소해요, 호소. 예 평론하지 말고 호소하라고. 호소하라니까. 눈물 예, 뚝뚝 떨어지게. 지금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들 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방심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내일까지 그리고 혹시 내일까지도 권리당원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은 모레 꼭 저를 좀 지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화이팅! 나중에 봬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만연체야. 정말 만년체죠. 만연체. 안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만년체죠. 근데 이게 민영배 후보는 일단 굉장히 압도적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지. 상대 후보도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민영배 후보만 있을 때는 전국 최다 득표 노릴 만한 어떤 그런 정도의 아우라인데 상대 후보도 나름 세다 보니까 엄청 긴장하시는 거죠.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복비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시겠죠. 광주의 민영배도 저래. 근데 어. 복비는 이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이가 36, 7 이럴 때 남들 아무도 안 가는 그 저 기초위원 하나 없는 미친놈 소리 들어. 거기 이제 고향이라고 내려가가지고 짐 싸가서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우리말로 헤딩한다고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2년 만에 잘리고 나서 뭐 진짜 쓰라린 세월을 아이고. 보낸 거니까. 국회의원 그렇게 일찍 시작했다가 그것도 국회의원직 날렸죠. 그 얘기는 우리 저 금지어입니다. 지역구에서 그 이야기하면 화내세요? 그럼 나 경력이 국회의원, 시장, 그다음에 정부비서관 3개가 이제 주요 경력인데 네. 대표의원이 국회의원 날렸어.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하고 같은 거예요. 아이, 그래요. 초선이에요. 오케이. 아, 그렇구나. 우리 10세대니까. 아이 좋아. 아 근데 진짜 그러면 재선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은 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 의미니까. 이러고 이제 예. 들어가면은 바로 우리하고는 같은 줄에 안 설 거야 이제. 재선 모임에 나가는. 그렇지. 바로 재선 모임에 가지. 그래 그래서 죽었죠. 이제 초재선은 다 묶어서 가니까. 영배님 제가 잘못이겠습니다. 아이고. 예. 자, 우리가 김영배 개파라고 미리 이렇게 개파가 형성돼 있어서. 그 김영배 개파요? 그 김영기 개파가 새날 개파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이 그럼요. 우리 목표가 지금 고정이었건 잠깐 나오셨던 분들 다 합쳐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새날당이라고 당해나 또 당내당 하나 네. 만들어. 샵인 샵 뭐 이런 것처럼.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어제요 국회에서 보니까 그 대정부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은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면 권성동 미통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한테 왜 압색하라고 지시했냐를 따지는 그 설전 동영상이 있어요.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한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제 검찰 편드느라고 이렇게만 보이지가 않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당연한 업무 지시인데 왜 그러냐 하면서 역시 한 발도 안 물러나대요. 예를 들면 정치인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었으면은 계속 호통망 당하다가 그냥 중간 내려갔을 텐데 추미애 장관은 끝까지 답변하더라고요. 어쨌건 지금 자유한국당이 신천지 압수수색한 걸 걸고 넘어지는 것은 뭔가 심상치가 않다. 저는 이렇게 몰아가고 싶어요.
몰아가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게 팩트죠. 예. 그러니까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최대한 그 부인하고 있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한국 내에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데 신천지의 그 포교 방식이나 예배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면 그것에 대해서 왜 조기에 그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느냐라고 정부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면 국민 누구나 다 수긍을 할 텐데 왜 책임을 전가하느냐. 그리고 정상적인 정치인이면 추미애 장관한테 아니 검찰 뭐 하고 있느냐 빨리 그 신천지에 대해서 체포영장도 내리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를 빨리 풀어드려야 되지 왜 우물쭈물하고 있느냐라고 통을 치는 게 정상인데 신천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낸 법무부 장관한테 왜 신천지를 건드리느냐라는 뉘앙스의 정치 공세를 하는 게 저는 이 속에 본질이 숨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나 어제 그 이만희 교주가 큰절을 하면서 박근혜 시계를 떡하니 차고 나 건드리면 파장이 있어라는 이런 그 메시지를 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과 어제 그 김성동 의원이나 그리고 그 미통당의 여러 의원들이 신천지를 두고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의 의혹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이면은 이게 또 그 한 게 의미가 있는 게 법사위원장을 지냈단 말입니다. 예. 법사위원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하는 그런 국회 이제 상임위원장 출신이고 본인도 이제 법사의 법률가 이제 출신이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란 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국가 공권력 아닙니까? 헌법이고 법률이고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지휘하는 게 이제 법무부고 그거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이제 법사위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게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원인이 누가 봐도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제 종교 단체와 관련한 신도들이나 혹은 조직이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어쨌든 밀행을 하거나 뭔가를 숨기거나 속이거나 또 자기 거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거나 어떤 근거를 없애버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이제 의심 정황들이 뚜렷이 제시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혹은 다른 여러 곳에서 그런 제보도 있고 확인도 되고 이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도대체 전체 확진자 중에 3분의 2 가까이가 대구 경북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도 절반 이상이 이제 신천지 유관자라고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기능 이거를 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무작배기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이 혐의가 있으면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뭔가 이제 이 소위 우리 국가 공권력의 이 작동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 이 강제 수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당연한 지시인데 이걸 하지 마라.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 한 나라의 헌법기관이 도대체 할 수 있는 소리냐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다른 정치적 의혹 배경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미통당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대거나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역시 전 민정비서관 나온 발언이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게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지시한 게 아니고요. 안 하고 있으니까 지시한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시한 상황이거든요. 고소고발도 막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거는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마스크 사재기만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나경원 건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래요. 그 고발인 조사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물론 고발인 조사하고 또 뭐 그걸 검토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시간은
소위 말하면 골든타임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안 하고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보다 못해서 신천지 압색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그런 지시를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확실히 비호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신천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각종 그 신도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 처리는 우선은 나중에 문제고 당장 그 신도임을 숨기고 추수꾼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감염원으로 여전히 그 남아 있을까 봐서 감염 확산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고 그 두 번째 이 가운데서의 불법성이나 그 감염병 방지를 위한 어떤 행위에 반하는 행동을 했구나라고 사법 처리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데 당장 감염 확산을 막는데 신천지가 그 투명하게 그 정보가 나오고 그 신천지 교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다 하고 할 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조치인데 이것을 왜 그러냐 탓을 돌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욕을 자초하는 거라고 보고요. 어제 저 이재명 지사가 그 이만희 교주 검체를 직접 가서 채취를 하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사이다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당 그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고발 조치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이만희 씨가 찬 시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다못해 젊은 정치인 이준석 정치인도 아이 그거 중고나라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짜 박근혜 시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요. 얼마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죠? 그런 행위 저도 보니까 약간 겁나겠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정치하는 위협하는 듯이 보이더만. 정치하는 나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더만. 그 사람들이 겁나지. 그러니까. 네. 일부러 보여준 거 맞죠. 일부러 보여주는 네. 것 같더만. 그렇죠. 시기가 없어서 차고 나왔겠네. 근데 변상욱 기자인가요? 네. 그 대기자 그분이 네, CBS 어디 언론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가 이제 인터뷰 뭐 혹은 취재 이런 걸 오래 했는데 2007년 대선 때 이 신천지에서 모든 신도들한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입니까? 무슨 당입니까? 한나라당인가요? 하여튼 그 당의 입당 원서를 대선 때 대량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제가 그분한테 들었나 다른 사람한테 들었나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그 이만희 교주는 원래 반팔을 입기를 좋아하고 긴 옷을 잘 안 입는데 그리고 시계를 안 찬답니다. 평소에 잘 안 찬대요. 근데 그날 차고 나온 거는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차고 나왔다.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청와대에 있던 뭐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 증언이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보면 이제 보통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같은 뭐 이렇게 이제 근데 비서관들은 다른 비서관은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 알지. 총무비서관만 아는 상황인데 예. 금장 시계는 만든 적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한테 시계 하나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문재인 대통령 시계도 우리 방송실에도 있어요. 뭐 대단한 관계가 아니어도. 근데 거기 금장으로 돼 있는 거면 소위 말하면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진짜 VIP들한테 돌렸을 가능성 같은 거 생각을 해봐야죠.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저는 그런 사례를 못 봤기 때문에 하지만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뭐 뭔 일이 그렇죠. 저들 알 수 없는 뭐 거니까.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워낙 그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줄이 가죽이나 혹은 이제 그 조금 싼 줄 아닙니까? 이 맞춤으로 해서 시계 자체가 저렴한 시계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줄을 고급 줄로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긴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왕왕 있긴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 시계는 맞는데 이 박근혜 시계가 어떻게 유포됐는지 배포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네. 잘 모른다라고 하고 뭐 당당하게 시비 걸지 말아라. 뭐 신천지가 제대로 밝혀라라고 주장을 해야지. 그 시기에는 중고나라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식의 대응은 그건 참 웃긴 거죠. 교주 같은 일종의 거의 재산으로 재버린 사람이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자, 이 미통당에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공식 성명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는 시중의 의혹들에 대해서 미통당이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게 돼. 신천지에
이가 지금 이제 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제 아까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빨리 밝히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이런 이제 의혹이나 이런 분란이나 이런 게 이제 없어질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서도 빨리 이 문제를 공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정리할 것 같으면 진작했어요. 진작하고 오히려 근데 그것을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저 욕하는 쪽으로 돌렸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물쭈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자기들은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다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우물쭈물하느냐 하고 대한민국이 다 난리가 났고 심지어는 뭐 그 저 신천지가 민주당을 좌지우지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수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텐데 자기들이 뭔가가 있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느낌은 계속 중국 탓을 하면서 중국 입국을 빨리 안 막아서 지금 초기 대응이 잘못돼서 이러고 있다. 요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한테 타겟이 꽂혀 있는 데다가 이만희 교주가 박근혜 시계를 딱 보여줌으로써 뭔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저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닌데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차라리 진짜 관계가 없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사실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박근혜 당도 아닌데 말이에요. 자, 어쨌건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